자, 이 법정지상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우선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법정지상권인데요. 일단 저당권은 없는 상태여야 되고요. 자, 저당권이 없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강제 경매로 인해서 각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토지하고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였었는데 강제 경매로 인해 가지고 토지 건물 중에 어느 하나가 매각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죠. 자, 이때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법정지상권을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다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이런 특약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하게 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일단 저당권은 없어야 되겠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었는데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죠. 이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권리가 생기죠. 따라서 이 건물 소유자는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 민법상 법정지상권은요, 저당권 설정 당시, 여기에 저당권 설정 당시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이 저당 부동산이 임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매각이 됐다는 거죠. 자, 이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거법 조문이 나와 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즉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이때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즉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그런 의미죠. 다만 이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그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경우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건물이 존재는 하는데 이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것이냐. 자,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보면요, 건축 중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약에 이 건물이 진전이 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요건을 갖추라는 얘기는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